이전 영상에서 저는 현역가왕 3의 최연소 참가자 3명 중 1명이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했다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 이번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를 담은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시청자 반응의 흐름을 빠르게 읽은 듯 또다시 우연히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내놓으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준결승에서 무려 3명이 한꺼번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작진이 갑작스럽게 포맷을 변경했다는 뜻이며 그 결정 뒤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현역가왕 3을 둘러싼 분위기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단연코 불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들의 모든 관심은 빈예서, 홍자, 이수연, 김태연 4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자가 탑 HHHHHHHHA 반면 그동안 비교적 안정권에 속해 있던 이수연과 김태연 역시 최연소 3명 중 1명이 탈락한다는 정보가 나온 이후 탈락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빈예서는 확실히 결승에 진출할 것이고 이수연 역시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태연이 먼저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수연이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떠나게 된다면 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허탈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겪어야 한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쪽에서는 홍자와 빈예서가 왜 결승에 올라갔느냐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수연과 김태연, 그리고 또 빈예서가 왜 결승에서 밀려났느냐는 소문이 돕니다. 같은 이름이 두 방향의 논란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이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특히 빈예서는 양쪽 프레임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올라가도 논란, 떨어져도 논란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 참가자라서가 아닙니다. 시즌 전체의 서사가 그녀를 중심으로 몇 번이나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동의 흐름이 아주 절묘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트롯 서바이벌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준결승 12명, 결승 10명, 그 안에서 톱7 선발. 이 흐름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거의 관습처럼 굳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그 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승 진출 인원이 10명이 아니라 9명이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숫자 하나 줄어든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에서 숫자는 곧 룰이고 룰은 곧 신뢰입니다. 이미 10명을 전제로 대국민 투표 순위를 공개해 오다가 갑자기 9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왜 줄었느냐? 언제 결정됐느냐? 누구를 위해 줄였느냐? 이 질문이 향한 곳이 바로 빈예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둘러싼 사건의 연쇄가 그 시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보면 7회차에서 빈예선은 가사 실수와 함께 무대 도중 오열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예고편에서는 하위권처럼 보이는 연출까지 붙었습니다. 그 직후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무대에서 무너졌으면 탈락이 맞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며 감정적 공격을 자제하자고 했습니다. 논란은 이미 충분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차에서 그녀는 패자 부활전 무대로 추가 합격합니다. 여기서 또 갈립니다. 무대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합격할 만했다는 평가와 앞선 실수를 한 번의 무대로 덮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동시에 터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빈예서라는 이름이 방송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논쟁, 부활, 화제성, 모든 요소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팬카페에 결승 방청 신청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결승에 올라간 거구나. 그런데 그 직후 톡고 이야기가 돌고 미성년 참가자 셋 중 한 명이 결승에 없었다는 증언이 퍼집니다. 만약 이 흐름이 사실이라면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명을 전제로 기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 자리를 줄였다면 그 결정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가장 강한 의혹은 이것입니다. 눈물 장면으로 화제를 만들고 부활로 다시 논쟁을 키운 뒤 결승 직전 룰을 조정해 정리한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은 시청자들이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상상이 설득력을 갖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송은 감정을 설계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둘째, 이번 시즌에서 10대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조회수와 화제성이 압도적이었다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홍자의 무대보다 이수연이나 빈예서가 포함된 영상의 반응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회수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지만 관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 시청자들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바이럴은 10대 라인이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이 카드를 쉽게 버릴 리 없다. 그런데도 버렸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여론 부담이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의심입니다. 홍자는 또 다른 비교 지점이 됩니다. 무대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는데도 준결승에 안착했고 방송에서는 리액션과 감정 장면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그에 비해 조회수 반응은 10대 라인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왜 이 선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붙습니다. 이때 논쟁은 개인 실력을 넘어 제작진의 서사 배분과 편집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더 많은 감정 서사를 부여하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논란 서사를 붙인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간접 신호가 등장합니다. 빈예서 팬카페 분위기입니다. 결승 진출이 확정된 참가자 팬카페에서는 보통 문자투표 동료와 전략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빈예서 팬카페에는 위로와 격려글이 많았다는 점이 포착됩니다. 이걸 두고 일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승저절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물론 팬카페 분위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이 모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쟁점은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톱10이 톱9로 바뀌었다면 그 결정은 언제, 왜 내려졌는가? 둘째, 빈 예서를 둘러싼 눈물과 부활, 그리고 탈락설이 우연의 연속인가 아니면 의도된 서사 설계인가? 셋째, 10대 참가자들의 화제성과 팬덤 영향력이 제작진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탈락 여부를 넘어섭니다. 만약 룰이 촬영 당일 변경됐다면 그것은 포맷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만약 감정 서사가 의도적으로 증폭됐다면 그것은
제작 윤리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론 압박에 의해 결정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프로그램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는 트롯 서바이벌이 어디까지가 경쟁이고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은 언제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전제로 합니다. 참가자는 무대 위에서 흔들리고 시청자는 그 흔들림에 반응합니다. 눈물이 방송된 건 사실이고 부활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며 탈락 가능성 또한 규칙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작이라기보다 서바이벌이라는 형식이 가진 극단성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극단성이 신뢰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현역과 왕삼이 마주한 진짜 과제는 단순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설명입니다. 결승 인원은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방청단 구성은 어떤 원칙이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납득 가능한 선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요구하는 건 완벽한 무결점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참가자 개인입니다. 특히 미성년 참가자들입니다. 눈물은 서사의 재료가 아니라 실제 감정입니다. 탈락은 드라마의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논쟁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빈 예서가 실제로 결승에 오르지 못했는지, 톱구이가 사실인지, 이 모든 건 곧 확인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오래 남을 겁니다. 트롯 서바이벌은 어디까지가 경쟁이고 어디부터가 설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의 서바이벌을 용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결과도 온전히 축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